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의심 한 번 없이 뚜벅뚜벅 걸어왔던 그 길이 어쩌면 정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가 되면 과거에 굳게 믿었던 성공 공식들이 조금씩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조용히 나눠볼까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쯤이죠. 익숙한 연말 문자와 함께 동창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처음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지만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한두 시간쯤 지나면 글쎄요, 뭔가 미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하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말 속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전이 오가고 누군가의 명함과 자동차 키가 테이블 위에서 유난히 반짝거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비교와 또 씁쓸함이 교차하는 바로 그 어색한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늘 두 부류의 친구가 등장하곤 합니다. 한 명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모범생 친구죠. 교실 맨 앞자리에서 늘 눈을 반짝이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명문대에 합격해서 동네의 자랑이었던 바로 그 친구요. 지금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친구 표정에서는 깊은 고민이 읽힙니다. 곧 정년인데 막막하다 하는 그의 한숨 속에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무게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압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러다 잠시 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립니다. 학창시절엔 교실 맨 뒷자리에서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그저 평범하기만 했던 친구가 아주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나타난 거죠. 그의 손에 들린 외제차 키, 그리고 이어진 작게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 라는 그 한마디에 시끄럽던 분위기는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는 분명 정해진 길에 따라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왜 내 노후는 이토록 불안하기만 한 걸까요? 반면에 저 친구는 어떻게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걸어서 저런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걸까? 마치 내가 평생 붙들고 풀어온 문제집의 정답지가 통째로 바뀐 것만 같은 그런 허탈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조금 불편한 가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충분히 부유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오히려 너무 성실하게, 너무 똑똑하게 정답만을 찾으면서 살아온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아이러니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머리가 좋으면 돈을 잘 번다. 우리는 이 말을 거의 진리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오래된 믿음에 정면으로 의문을 던진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자그마치 5만 9천 명이라는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그들의 지능과 소득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연구 결과는 처음에는 우리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연봉 한 7, 8천만 원에 이르기까지는 지능이 높을수록 소득도 함께 쭉 올라가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똑똑하면 일처리도 빠르고 승진 기회도 더 많을 테니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 구간에서 벌어졌습니다. 연봉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상위 소득자의 영역으로 들어서자 지능과 소득의 그 단단해 보였던 연결고리가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프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평평해지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통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구팀은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득 최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의 평균 지능을 측정해보니 바로 그 아래 그룹인 상위 2%에서 5%에 속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난 거예요. 이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의 지성과 노력은 분명 일정 수준의 성공까지는 우리를 이끌어주지만 그 이상의 부, 즉 정점으로 가는 길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열쇠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미로가 하나 놓여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미로의 출구에는 우리가 평생 꿈꿔온 경제적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미로의 입구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한 명은 누가 봐도 아주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로를 보자마자 섣불리 발을 들이지 않아요.
대신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드론을 띄워서 미로의 전체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각 경로의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을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단 하나의 완벽한 길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쪽 길은 실패 확률이 78%, 저쪽 길은 위험 변수가 너무 많아,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라는 수많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입구에 꽁꽁 묶어두는 셈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분석마비라고 부릅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완벽한 분석이 역설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기회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갑니다.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건 버블이야, 곧 정부 규제가 들어올 거야 라면서 아주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망설였잖아요. 그들의 분석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었지만 그들이 완벽한 진입 시점을 계산하는 동안 기회라는 기차는 이미 저 멀리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끝에 돈이 있다는데 일단 가보자 하고 그냥 미로 속으로 쿵 뛰어들어갑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겠죠. 수없이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밖에서 보기엔 저렇게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체험적 지식이라는 무기요. 막다른 벽에 부딪히면서 이 길은 아니구나를 온몸으로 깨닫고 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출구가 이 근처에 있겠다는 감각을 익힙니다. 그렇게 수많은 실패 데이터를 몸에 새기면서 결국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한 출구를 발견하고야 맙니다. 바로 그 시각에도 똑똑한 사람은 여전히 미로 입구에서 가장 완벽한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미로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명석한 두뇌의 분석보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자들이 가진 진짜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힘을 그릿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투지나 우직함, 어쩌면 미련해 보일 정도의 뚝심 같은 것이겠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50만 원씩 20년간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똑똑한 사람은 매일같이 시장 뉴스를 분석하고 금리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더 나은 수익률을 찾아 밤잠을 설치며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잦은 매매는 결국 수수료와 세금으로 그의 수익을 갉아먹게 되죠. 반면에 조금은 둔감해 보이는 다른 사람은 그냥 자동이체를 딱 설정해두고 잊어버린 데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계좌를 열어보면 시간과 복리라는 가장 위대한 마법은 똑똑한 분석가가 아니라 미련할 정도로 우직했던 그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만난 한 자수성가 사업가에게서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업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미 사업을 구상하고 성공시키고 위기를 겪고 결국 파산하는 전 과정을 다 끝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철저한 원칙을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처럼요. 나는 일요일에만 생각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뇌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일요일에 세운 계획을 수행하는 멍청한 로봇이 될 뿐이다. 이처럼 생각하는 나와 행동하는 나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 그것이 그가 수많은 실패 끝에 얻어낸 부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단지 이 지나친 생각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빠져드는 아주 교묘하고 무거운 함정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체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구축해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때로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도 내가 부장인데 최소한 이 정도 차는 타야지. 남들 다 사는 강남에 살아야 인맥도 유지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남들의 시선과 성공한 나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은 높지만 정작 모이는 돈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품위 유지를 위한 비싼 옷과 식사,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듯한 고급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무리해서 얻은 비싼 집의 대출 이자로 소득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특히 이 체면의 비용은 자녀 교육 문제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를 자녀를 통해 증명하고 싶은 그 욕심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사교육 시장에 쏟아붓는 것이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회사라는 간판이 사라지는 순간 과연 누가 나의 과거 직책과 학력을 기억해 줄까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나의 체면이 아니라 오직 나의 노후를 지켜줄 자산뿐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행동하고 체면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무모한 도전 끝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성, 그리고 투지 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의 마지막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아주 오래된 연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카네기 공대에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한 사람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하는 요인 중에 그의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5%, 이 압도적인 숫자는 놀랍게도 그의 성격 그리고 사람을 이끌고 관계를 맺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돈이 되는 정보, 예를 들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온 급매물이나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인터넷 검색창에 떠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귀한 정보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아주 은밀하게 전달됩니다. 늦은 밤 걸려온 전화 한 통? 김 사장, 이번에 정말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다른 사람보다 김 사장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연락했어. 이 한마디가 수억, 수십억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기회는 논리나 지식이 아닌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만 싹틉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습니다. 대화나 토론에서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기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확인하려 하죠. 그들은 논쟁에서는 승리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어쩌면 부를 쌓는 과정은 이 두 가지 태도의 끊임없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전자를 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말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종종 후자를 택하는 지혜를 보여주죠. 때로는 바보처럼 져주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한번 웃어 넘기면서 사람을 잃지 않는 것. 그렇게 술 한 잔 더 사주고 상대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면서 쌓은 그 따뜻한 신뢰가 결국 돈보다 더 강력한 자산이 되어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지성과 성실함을 버리고 무작정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평생 소중하게 갈고 닦아온 그 날카로운 이성에 조금은 다른 결의 지혜를 더해보자는 조용한 제안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갖는 것. 체면이라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남에게 보이는 부가 아닌 내실을 다지는 것. 그리고 논리로 사람을 이기려 하기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서 찾아야 할 진짜 부의 열쇠는 머리가 아닌 가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부는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유연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이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